분명히 내가 맞는데 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지?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심한 피로감이나 알 수 없는 자책감에 빠진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고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심리적 지배,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현실감을 파괴하여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조종 기술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조종이 아주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5가지 은밀한 신호를 폭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주변에서 누가 당신의 심리를 해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조차 이런 교묘한 조종에 빠져드는 걸까? 조종자들은 당신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당근을,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당신의 심리를 흔듭니다. 칭찬으로 당신을 높였다가 비난으로 바닥까지 떨어뜨리기를 반복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상대방의 반응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가 서서히 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조금 흐릿할 뿐이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은 길을 잃고 조종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걷게 됩니다. 이제 그 안개를 걷어내기 위한 첫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강력한 신호는 바로 당신의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너 또 소설 쓰는구나. 기억력이 왜 그래? 단순히 발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당신이여, 내가 잘못 알았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너 너무 예민해, 피해망상이야 같은 말로 당신의 정당한 반응을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죠. 이 단계가 무서운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판단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인은 바로 당신을 조종하는 그 사람이죠. 조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주변에 제정신을 가진 조력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끼는 친구나 가족이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조언하는 순간 조종자가 쌓아 올린 가상현실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시작하죠. 내 친구 지수는 좀 계산적인 것 같아. 너 이용당하는 거 아니니? 너희 부모님은 널 너무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들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작은 결점을 확대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서서히 당신과 세상 사이에 벽을 세우고 오직 자신만이 당신의 편인 것처럼 포지셔닝합니다. 이 과정이 완성되면 당신은 판단 근거를 오직 조종자에게만 얻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적이나 무능한 사람이 되고 조종자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보의 통제입니다. 외부의 시각이 차단된 인간은 자신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조종자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조종자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눈물과 한숨을 사용하죠. 그들은 자신이 준 상처보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수만 배 부풀리는 데 천재적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들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갑자기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꺼내거나 현재 얼마나 힘든지를 호소합니다. 내가 예전에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내가 이해해주면 안 돼? 너마저 나를 몰아붙이면 난 정말 살 수가 없어. 이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피해자는 당신인데 사과는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본성과 공감 능력을 인질로 잡고 당신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악한 행위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와 감정적 갈취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함으로써 당신이 평생 그들에게 심리적 빚을 지고 살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은 결코 조종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왜 진작 도망치지 못했을까? 조종자들이 당신을 붙잡아두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그들은 9번 괴롭히다가도 한 번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더 잘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 희망은 마약과 같아서 당신을 조종의 굴레에 더 깊숙이 가둡니다. 다크 심리학의 조종자들은 한 번에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수정하기 시작하죠. 당신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 즐겨 듣는 음악,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나 식단 같은 아주 개인적인 습관들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핑계를 대며 당신의 선택을 비웃거나 교묘하게 폄하합니다. 그 옷은 내 단점을 너무 부각해. 내가 골라준 걸 입어. 내가 하는 그 운동 오히려 몸 망치는 거야. 하지마. 처음에는 나를 많이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자아 결정권을 박탈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작은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의 고유한 색깔이 사라지고 조종자가 원하는 색으로 덮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인형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취향이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해체하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파괴적인 신호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에게 너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뒤 역설적으로 그런 너를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수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확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다정하게 손을 내밀죠.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정서적 감옥입니다. 너 성격 이상한 거 알지? 그래도 내가 참아주는 거야. 나 없으면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뇌는 심각한 착각에 빠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고 매달리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조종자들의 수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법은 절반 이상 풀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크 심리학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원리를 알면 절대 뚫리지 않는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안개 속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들의 조종 시도를 단칼에 무력화시키는 실전 전략, 그리고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종자들이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에게서 나오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울고 해명하려고 애쓰는 모든 모습이 그들에게는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크 심리학의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인 그레이록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 없는 회색 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기억을 왜곡할 때 구구절절 반박하지 마세요. 대신 아주 짧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응, 그렇네. 당신이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으면 조종자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이라는 먹이가 끊기면 그들은 곧 지루함을 느끼고 조종하려는 의욕을 잃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논리적인 대화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 조종자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당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입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 사건의 흐름,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훗날 그들이 난 그런 적 없어라고 발뺌할 때 그 기록은 당신의 무너진 현실감을 지탱해줄 단단한 닻이 되어줍니다.
굳이 그들에게 기록을 보여주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록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조종자의 공격은 더 이상 당신의 심장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당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제3자, 즉 믿을 만한 친구나 전문가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외부의 시선은 조종자가 쳐놓은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서치라이트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야금야금 침범하며 들어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당신의 결정권을 되찾아오세요. 그들이 당신의 취향을 비난할 때 내 생각은 달라. 난 이게 좋아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들이 죄책감을 유발할 때 그건 내 감정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선을 그으세요. 처음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심장이 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야만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받아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왕국에서 주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가스라이팅의 상처는 깊습니다. 조종자에게서 벗어난 뒤에도 한동안은 정말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조종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오직 빛나는 존재만을 탐냅니다. 그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당신의 그 빛을 훔치려 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 귀한 에너지를 이제는 남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안개는 거쳤고 당신 앞에는 다시 선명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말씀드린 신호가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